네, 반갑습니다. SAP 코리아 김지훈입니다. 여태까지 오전부터 해서는 이제 새로운 SAP의 ERP 솔루션 S4 하나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 위주로 좀 살펴보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SAP의 S4 하나를 새로운 형태로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과 같이 지능형 기업으로 다가가는 첫 걸음은 역시 디지털 코어인 ERP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지능형 ERP 세션에서도 랩업 때 똑같은 메시지를 드렸죠.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SAP의 S4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저희 SAP S4 클라우드에는 두 가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에디션을 어떠한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짚어드린 후, 마지막 Rise with SAP라고 하는 SAP S4 하나 클라우드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오퍼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AP S4 하나 클라우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세션부터 이제 저희 하경남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RP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에 의하면 이제 산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융복합화가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죠. 역시 시스템 아키텍처도 그러한 관점에서 받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비즈니스의 변화를 받쳐드리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발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솔루션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간에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으로, 즉 탄탄하게 통합된 시스템군으로 고객에게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제품군이 조금 더 선호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특화된 그리고 추가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에코시스템과 파트너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장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지능화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진중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죠. 이러한 맥락에서 SAP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지능형 기업을 고객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능형 기업이라고 하면 최신 기술 요소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빠르게 접목해서 조금 더 반복적인 일들은 줄여나가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장 잘 활용하고 레버리지 하시는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내부 임직원을 포함해서 고객이나 공급업체 등등 비즈니스 유관 주체와의 이제 조금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관리할 수 있는 경험 관리 영역, 그리고 산업 특화 프로세스와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그리고 환경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관리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매니지먼트, 그리고 가장 아래 보이는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서 유연하게 고객에게 필요할 때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텔리전트 스윗 영역에서 방금 지능형 ERP SAP S4하나를 소개를 드렸죠. SAP S4하나에 대한 특징을 지금까지 쭉 들으셨지만 혹시라도 이전 세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라졌습니다. 기존에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죠. 또 예뻐지고 UI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보실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와 데이터 측면에서 보다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넘어오게 되었고요. 산업 특화 솔루션을 25개 산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기존에 익숙하시던 전통적인 도입 방식인 온프레미스 외에도 클라우드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똑똑해졌습니다. 방금 전 세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단순한 트랜잭션 도구가 아니라 지능화된 최신 기술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해서 보다 업무를 스마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AP S4하나를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구축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흔히들 SaaS로 이해하시는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죠. 그리고 가장 우측에 이제 제품으로서 제공되는 현재 대다수 고객분들께서 도입하고 계시는 온프레미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에 클라우드 영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의 특징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투자 비용에서 운영 비용화 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균등하게 비용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계약 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관리 포인트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노베이션 측면에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신 혁신 기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서비스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aaS의 특징인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스템 아키텍처를 조정할 수 있는 스케일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뭐가 간소화되었느냐?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일원화된 서포트 채널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어디에 연락할지 고민하시지 않아도 서비스를 지원받으시는 채널, 그리고 고충을 상담하시는 채널이 보다 심플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도 클라우드가 맞을까? 라고 고민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떠한 고객에게 어떠한 클라우드 오퍼링이 조금 더 유효하고 추천되는지 간단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SAP의 ERP 제품을 도입하셔서 운영 중이신지 아니면 타사 ERP를 운영 중이신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 ERP군을 이미 운영 중이시라고 하면 기존의 ERP를 그대로 SAP S/4HANA로 전환해서 사용하실지 혹은 과감하게 프로세스를 다시 그리고 신규 기능 위주로 개편해서 즉 뉴 인스톨레이션 기반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신규 구축이라고 하면 사실 타사 ERP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도입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구축 범위를 고민하셔야겠죠. 과연 ERP 안에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 ERP는 심플하게 가져가고 다른 레거시와 어플리케이션들을 연계해서 쓰실 것이냐? 아니면 코어 모듈, 즉 핵심 기능은 ERP에 다 담아낼 것이냐? 만약 파이낸스 리드, 만약에 관리 그리고 재무 위주의 운영으로서의 ERP를 도입하신다라고 하면 퍼블릭 에디션으로도 충분하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어 모듈을 도입해서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그 기능 복잡성과 프로세스 그리고 구축의 유연성에 따라서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에디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SAP ERP를 그대로 가져가서 SAP S/4HANA 클라우드로 전환하신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에디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에디션입니다. 우선 그 멀티 컴퍼니, 즉 자회사나 계열사를 가진 홀딩스, 즉 그룹사 차원에서 ERP를 구축하는 관점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한 트렌드부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멀티 컴퍼니에 대해서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GSI라고 하는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오셨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두고 그 안에 멀티 컴퍼니 형태로 회사 코드를 여러 개 두어서 운영을 하십니다. 아무리 회사 코드가 분리돼도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도 본사 중심으로, 프로세스 구축도 본사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그 안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간소화해서 운영을 하시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그 모델에서 약간 고민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항상 본사와 한 통에 담는 게 라는 고민부터 본질적으로 다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각지의 계열사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차도 다르겠죠. 그리고 각각의 비즈니스도 달라요. 어디는 판매법인, 어디는 물류센터, 어디는 생산법인.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한 프로세스도 또 기능의 복잡성도 사용자의 역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에서 투티어 ERP, 즉 보시는 그림처럼 본사 ERP와 연계된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ERP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구분해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어프로치가 이제는 조금 더 유효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 투티어 ERP 개념은 사실 뭐 갑자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회자되던 모델이고, 가트너사에 의하면 이러한 투티어 모델은 조금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있는 법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이런 거죠. 요즘처럼 이제 비즈니스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 막 M&A도 하고 스핀오프도 하고 사업부를 떼내기도 하고 분사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뭐 사업부를 아예 법인으로 떼어나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죠? 그 어떠한 유형이 됐든 이러한 구조, 즉 본사가 원하는 기능과 역량은 달라요. 본사는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프로세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구축해서 ERP를 운영하셔야 해요. 그에 반해 티어2, 자회사 및 계열사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프로세스 중심으로 간소화된 하지만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빠르게 도입해서 초반에 비즈니스의 변동성이나 좀 흔들리는 부분을 안착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동그라미 부분처럼 저희는 퍼블릭 에디션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사업을 안착시켜 드릴 수 있는 데에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이미 사전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단 프로젝트의 구축,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시스템 준비입니다. 즉, 시스템을 깡통으로 두고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그려나가는 전통적인 어프로치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표준화된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지 빠르게 피팅해가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준점으로 저희는 SAP Best Practice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Best Practice라고 하면 워낙 많이 이제 들으신 용어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포털에 들어가면 실제로 Best Practice 클라우드 에디션을 한국어로 한국 버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시나리오화해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 프로세스는 우리 회사에 필요해. 이런 케이스는 없어. 등등을 고르고 확인하고 도입하시고 필요에 따라 매뉴얼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를 바로 흘려보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은 아닙니다. 흔히 이제 뭐 클라우드 ERP라고 하면 막 개발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에디션에는 SAP ERP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능 확장 영역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또한 가이드와 함께 스크립트가 제공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티어 ERP 구성을 위한 이제 연계, 즉 본사 시스템과 지금 이 퍼블릭 에디션을 기준으로 구축한 자회사 시스템의 이제 표준 API 기반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사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콘텐츠만 제공된다고 이제 뭐 빨리 구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 이제 people ready라고 하죠. 인력 그리고 변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검토하고 우리 회사 어떠한 프로세스상의 갭이나 차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이걸 풀어내 나갈지 fit to standard라고 하는 최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안착시켜 나갈 수 있는 구축 방법론 SAP Activate라고 하는 표준화된 방법론 또한 함께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준비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데이터 이관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툴 역시 표준화되어 제공합니다. 구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구축보다 좀 더 중요한 운영이 있죠. 운영에서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밸류를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단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중에 업그레이드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까 보셨던 지능형 시나리오들 또는 신규 기능들을 고민 없이 계속 업그레이드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LA,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건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눈을 돌려서 프라이빗 에디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프라이빗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라우드 ERP면 우리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ERP 버리고 가야 돼?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SAP ERP, 그게 이제 ECC가 됐든 SAP S/4HANA 온프레미스가 됐든 우리 회사에 지금 쓰고 있는 ERP를 그대로 옮겨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앞으로도 클라우드 상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또 기존에 있던 개발 안에는 표준 소스 코드 수정도 포함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경우, 또한 SAP의 표준 이제 인증 파트너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입한 로컬 파트너 솔루션들을 계속 향후에도 운영하셔야 하는 경우, 또는 약간 관점을 바꿔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인더스트리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한 인더스트리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한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 역시 프라이빗하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존의 SAP ERP를 운영하시진 않더라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기능 관점에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퍼블릭 에디션에서처럼 약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저희가 제한을 두는 영역보다 깊은 시스템적인 관리가 직접 필요한 경우 프라이빗 에디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정리해보면 심플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술적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특징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심플합니다. 모든 S4 기능을 제약 없이 사용하셔야 돼요. 즉 대상 국가가 어디가 됐든 사용 언어가 됐든 온프레미스의 동일한 범위만큼 다 필요합니다. 또 산업 특화 솔루션 역시 다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개발에 제약이 없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퍼블릭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퍼블릭 에디션이기 때문에 일정 레벨 이하의 정말 깊은 단계에서 예를 들어 표준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를 SAP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만지면 업그레이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에 반해 프라이빗 에디션은 이러한 것들까지도 당연히 뭐 권고사항은 아닙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허용해드립니다. 두 번째, 다양한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ERP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너무 오래 쓰고 이참에 좀 PI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새로 그리고 그거에 맞게 시스템도 새로 만들고 싶어. 즉 새술은 새 부대에 담고 싶어 라고 하면 뉴 인스톨레이션, 즉 신규 구축 어프로치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에 있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쓰는 특정 사업부만 클라우드 ERP로 가고자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 예를 들어 원 컴퍼니 안에서 하나의 사업부의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이제 추출해서 이관을 하는 어프로치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 역시 서비스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경로를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이러한 밸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존에 있던 컨피그레이션, 즉 IMG나 설정 사항들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오랜 운영 동안 축적되어 온 개발 자산들, 커스텀 오브젝트 CBO들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SAP S/4HANA의 소스 체계에 맞게 뭐 코드나 이런 것들의 변경은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데이터, 즉 과거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제 바뀌는 데이터 모델에 맞춰서 담아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술적, 기능적 측면에서 특징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비용 그리고 라이선스 측면이에요. 온프레미스를 기준으로 이제 구축부터 운영까지 드는 비용 요소들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 이제 인프라, 서버 조달은 고객이 직접 하시죠. 또 소프트웨어, SAP랑 계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하고 나면 운영 시작해서 이제 MA 비용이라고 하는 메인터넌스 비용 나가죠. 그리고 운영, SM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 형태로 업그레이드의 비용이 또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수행이 되죠. 즉
비용 요소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 규모를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관리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나 돈이 나갈지 개싱하기가 쉽진 않아요. SAP S4나 클라우드 프라이빗 에디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심플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a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하시지 않습니다. 서브스크립션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IT 관리부서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비용 예측에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간 포인트를 바꿔서 보면 비즈니스의 변동성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안에서 밖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가 바뀐다는 건 인력 구조도 역시 바뀐다는 거고 인력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인 즉슨 ERP 관점에서는 사용자의 구성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IT 사용자가 있어요. 즉 어드민으로서 전체 기능 권한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를 들어 세일즈 부서에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나한테 필요한 코어 기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류 위주로 이제 입출고만 처리하시는 창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클라우드는 조금 더 매트릭이 유연합니다. 즉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필요로 하는 기능과 권한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바뀌어서 조금 더 현장 중심에서 오피스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오피스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리는 어드밴스드 유즈가 조금 더 필요해 라고 하면 기존에는 필요한 만큼 SAP한테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셔야겠죠. 지금도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남는 저 셀프 서비스 유즈, 즉 현장 물류 계정 유형이 남아요. 30개가 남는 게 안 쓰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의 어드밴스드 유즈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세일즈, 즉 코어 유즈라고 하는 타입 역시 5대1의 환산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량이 부족해서 추가 구매를 한다면 그건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남고 어딘가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리밸런싱해서 내부적으로 추가 구매 없이 조금 더 낭비 없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이 바로 프라이빗 에디션의 라이선싱 모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운영 및 지원 서비스 측면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온프레미스를 이렇게 운영 중이실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ERP로 오늘 들어보니까 전환을 고려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축 모델은 이럴 겁니다. 선호하시는 IaaS 환경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게 AWS든 Azure든 구글이든. 그리고 아마 지금 있는 ERP를 카피해서 그대로 올리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 ERP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위에 있는 그냥 ERP예요. 운영하는 습관이나 관리 방식이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한 E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프라이빗 에디션은 클라우드 ERP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그러면 두 모델 간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빗 에디션 안에는 업그레이드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온프레미스를 운영하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미뤄오는 고객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에디션 안에는 일정 부분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레버리지해서 조금이나마 매번 정기적으로 잘 챙기진 못해도 우리의 속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서비스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TCO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최적화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계약이 하나이기 때문에 SAP의 서포트 체계 역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에 클라우드 ERP를 운영하다가 장애가 발생했다. 근데 일반 사용자는 이게 장애의 원인이 뭔지 사실 몰라요. 이게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인프라가 나간 건지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덤프가 난 건지 일반 사용자들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고객이 다 고민하고 그때그때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채널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SAP에 연락해 주시면 SAP가 그러한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알아서 각 채널에 맞게 이슈를 분배해서 빠르게 해결하고 조치를 해드립니다. 즉, 전통적인 모델과는 달리 IT 시스템 운영 그 자체보다는 조금 더 그런 시스템 운영은 SAP 그리고 운영 파트너사에 맡기고 코어 비즈니스의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고객의 속도는 다르겠지만 각각의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 관리를 해나가면서 언젠간 클라우드 ERP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는 체계로 변화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는 이렇게 비용 요소가 그리고 계약이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프라이빗 에디션은 파란색으로 묶인 부분이 하나의 계약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온프레미스에 해당하는 기능 범위 그리고 서포트 체계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인프라, 각 고객의 선호에 맞는 IaaS를 제공하고 그에서 나오는 TCO와 시스템 가용도를 SAP가 함께 공동적으로 책임지고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운영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두 영역은 SAP가 계약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즉, 전통적으로 말씀하시는 SI, 사전 진단, 분석, 아니면 프로젝트 구축 등 보시는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서 구축하시고 분석하시고 사전 진단하고 하는 SI성 업무들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이제 기술적 운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IaaS 서비스를 공동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서 SLA라든가 서포트 체계를 가져가는 부분에서 테크니컬 오퍼레이션 그리고 테크니컬 사이드에서의 지원이고 그 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모듈 문의 대응이라든가 모듈별 추가 개발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또 이상이 없는지 회귀 테스트를 하고 모듈별로 이러한 것들은 다 기존에 계시던 SM 파트너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파트너와의 협업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해지는 거죠. 기존에 있던 파트너 그리고 SAP 이렇게 두 주체에게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계약 구도가 바뀝니다. 정리해보면 클라우드 둘 다 공의 서브스크립션 모델 형태로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파트너를 통해서 구축을 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역시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통해 구축된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관리 주체 역시 파트너가 되겠죠. 또 구축 이후의 운영 단계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공급받으시는 하이퍼스케일러 기반의 인프라 운영 서비스 그리고 기술적인 운영 서비스 이러한 것들은 SAP가 서포트 해드립니다. 구축 관점에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신규 구축을 베이스로 하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ERP 역시 전환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구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능 범위의 확장이라든가 표준 소스 코드의 수정 여부 역시 프라이빗 에디션에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또 운영 단계에서의 업그레이드 서비스 역시 정기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필요한 시점에 요청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시스템에 대한 다운타임이나 운영 체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SAP S/4HANA 클라우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기업의 아키텍처에서 일부입니다. 즉 디지털 코어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능형 기업으로 나아가려면 ERP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SAP는 지난 1월 Rise with SAP라고 하는 지능형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오퍼링을 출시를 했습니다. 각 기업이 변화를 대응해 나가는 방식 아니면 바라보는 개선에 대한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서비스 형태로 즉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또 필요한 방식으로
컨슘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저희는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오퍼링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Rise with SAP고요. 아까 보셨던 이 지능형 기업의 시스템 아키텍처 중에 보시는 ERP 외에도 이만큼의 영역이 Rise with SAP 오퍼링 내에 포함이 되어 제공됩니다. 여정의 시작점에는 현재, 즉 온프레미스 ERP를 운영하는 혹은 타사 ERP를 운영하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쭉 지능형 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Rise with SAP가 어떠한 형태로 도와드리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시스템 도입 전에 보통은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PI 프로젝트도 하시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도 하시고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SAP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툴을 Rise with SAP 오퍼링 안에 포함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즉, SAP S4HANA로 넘어가면 어떠한 측면에서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지, 또 현재 사용 중인 ERP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포인트에서 좀 개선 효과가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보실 수 있도록 레포팅 해드립니다. 그렇게 프로세스 분석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이관 고민을 하시겠죠. 이러한 측면에서도 다양한 도구와 이제 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스텀 코드 분석입니다. 즉, 기존에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놓으셨던 커스텀 오브젝트들이 SAP S4HANA의 새로운 소스 코드 운영 체계에서도 이상 없이 구동되는지, 바꿔야 된다면 뭐를 바꿔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S4HANA의 코드 체계에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해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디니스 체크, 즉 시스템을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도를 분석하는 기능 역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이징 관점에서 뭐 이상은 없을지,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지금 우리 회사가 운영 중인 프로세스나 트랜잭션들이 S4HANA 안에서도 이상 없이 제공되는지, 아니면 뭐 바뀌는 ERP에서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표준 기능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제 러닝 허브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와 툴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지능형 기업을 위한 아키텍처를 그려 나가시겠죠.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Ia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실 데이터 센터 위치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환경 위에는 ERP가 올라가 있겠죠. SAP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 또는 프라이빗 에디션 둘 다 Rise with SAP 서비스 오퍼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태까지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 ERP 외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확장이 좀 더 유연하고 무궁무진하게 넓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앞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회사에 맞춤형 지능형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커스텀 ML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아니면 RPA가 필요해요. 라든가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나 기능을 확장해서 써야 돼요. 라고 아니면 다른 레거시 시스템과 플랫폼을 두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고 일정 부분 내에서 유연하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레딧 포인트를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네트워크 있죠. 사실 비즈니스는 뭐 우리 회사만 빨리 간다고 해서 꼬린 지점에 다다르기 쉽지가 않습니다. 2인 삼각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같이 협업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같은 속도로 나아가야지 되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내부적인 개선들이에요. 머신러닝, RP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설비관리업체, 물류업체 아니면 조달, 구매업체들과 협업 포인트에 있어서는 뭐 인터페이스가 그나마 기존에 있던 자동화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형화해서 빠르게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SAP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Rise with SAP 오퍼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컴포넌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다음 세션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그리고 기능 요소들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의 ERP 트렌드와 부합해서 제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길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그리고 처하신 상황에 따라, 방향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저희도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변화를 이겨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기업이 그 변화를 이겨내는 방식, 처한 상황, 속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종착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능형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SAP의 Rise with SAP가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